그러면 이제 또 골칫덩이 주가가 안 가는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것도 현대차랑 똑같죠. 얘네가 올라와야 돼요.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뭐 나름 좋은 신호예요. 그 외에 뭐 한솔케미칼도 많이 말씀드렸죠. 얘 흐름 좋네. 그러니까 소재랑 이 위에 쪽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솔브레인이 사실 부담 없고 SK머티리얼즈는 합병 이슈 때문에 지금 빠져 있는 거고요. 얘는 SK랑 합병을 합니다. 그 외에 반도체는 제가 소재 특수가스 부분하고 후공정 쪽 보라고 그랬죠. 그리고 미세 공정 간에 뭐 EUV 공정 뭐 이런 쪽만 보라고 그랬잖아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얘 보면은 21선 얼마나 저항 제대로 보여주죠. 저항 공부하는 거로 딱 좋습니다. 이렇게 눈칫밥을 먹고 있는 주식은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제대로 눈칫밥 보고 있죠. 이게 보면은 올라오려고 하면은 계속 때리는 거예요. 뿅망치로 계속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미반도체가 거래를 뚫고 여기 딱 올라왔을 때 원래 기존의 대장주였으니까 작년 대장주는 SNS텍, 올해 대장주는 한미반도체예요. 반도체에서는 이게 TSMC 쪽이고 비메모리가 관련된 쪽이고 후공정의 대장. 뭐 물론 후공정 하니까 또 갑자기 유니테스트 생각나네. 페로브스카이트 얘기했죠. 이렇게 접어지는 태양전지. 유니테스트도 한번 봐야 되겠다. 아니죠. 얘는 유니테스트는 좀 세요. 근데 일단은 한번 조금 21선 타고 오는 게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 기간 조정으로 가거나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죠. 단기적으로. 하지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이었고 올라오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밑에 지지선은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쪽으로 뭐 유니테스트 좋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가 좋은 건 이 TCK에서 하는 실리콘 카바이트 링이 있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독점으로 하고 있다가 얘네가 그 일본계 그 도카이 카본인가? 어디였더라? 얘가 대주주가 일본이거든요. 도카이 카본. 일본계 쪽에서 이제 받아서 하는 이 뭐 실리콘 뭐 카바이트 이런 관련된 쪽인데 자기네들 이제 독점을 주장을 하다가 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독점을 할 수 없으니 나오잖아요. 실리콘 소재 특허 무효. 그러니까 특허가 무효되면서 이제 얘네의 영업이 타격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빠진 거죠. 근데 이거를 갖고 있다. 팔아야죠.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빠진 거. 이거 떨어지는 칼날을 잡겠다? 뭐 자신 있으시면 저는 이거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사이익을 누리는 게 하나머티리얼즈인 거예요. 같은 산업을 하면서 얘네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빠지면은 얘를 사는 게 낫죠. 그리고 좋은 신호가 사실 SNS텍이 이게 좀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살짝 거래량이 터졌어요. 삼성전자에서 이제 미세공정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고 그거는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최대 수혜주는 사실 얘네예요. 사실 어떤 분이 카페에 그 어떤 회사 달았는데 그 네페스아크였나? 아니었나? 어쨌든 그 회사보다 뭐 EUV 쪽이길래 거기는 이제 하이닉스 위주 쪽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삼성전자 위주입니다. SNS텍하고 FST가 그 EUV의 핵심인 공정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얘네들을 그냥 장기적으로 보시면 돼요. 작년 대장주는 얘네였어요. 그 외에 뭐 후공정 뭐 테스나 얘도 지금 이런 게 보면은 이게 아까 그 전기차 거랑 비슷하죠. 깨면은 이제 박스권 기간 조정. 반도체를 보신다면 얘네들. 그리고 저는 반도체 대장은 무조건 DB하이텍 사라고 합니다. DB하이텍. 얘는 꼭 삼성이 돈을 잘 쓴다면 인수를 했으면. 그 외에 뉴로모픽 칩을 하는 네페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부담은 없는데 참 애매한 거예요. 네. 실적 좋은 거는 알겠고 다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반도체가 이 메모리 반도체의 한계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서 보셔야 돼요. 근데 반도체에 막 들어본 적 없는 반도체 들어가 있는 회사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작은 회사 보지 마시고 지금은
설령 삼성전자가 먼저 지수를 뚫고 올라가면서 3,300을 끌어준다. 근데 저는 지금은 그렇게 막 지수를 끌고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무리를 해야 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수소 쪽이나 자동차 쪽은 제가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는 지금 막 이렇게 막 무리하게 들어갈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싸게 살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해요. 이벤트도 많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제가 계속해서 카페에 상황을 봐가면서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페를 한번 관심 있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아직은 뭔가 조금 애매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현대차가 사실은 좋든 싫든 가져야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갑니다. 걔네 흐름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대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절대 작은 쪽 무슨 1,000억 원짜리 뭐 이렇게 뭐 반도체 보지 마시고 위에 거 지금 보여드리던 얘네 먼저예요. 지수가 올라가고 외국인이든 뭐 매수 주체가 끌어줬을 때 작은 회사가 먼저 가지 않고요. 얘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땡겨주면서 DB하이텍 올리면서 그 외에 뭐 한솔케미칼, 뭐 한미반도체, 하나머티리얼즈 얘네들을 땡긴 다음에 확산이 될 때 얘네한테 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얘도 가겠지. 아니라니까요. 얘네 먼저예요. 꼭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버스 중에 버스,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이제 분할로 들어가 보세요. 이게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가 제가 3개월 조정 이렇게 잘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2개월째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씩 없으신 분들은 담아보셔도 돼요. 한 달을 두면서.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거 가서 이제 가겠다 아니에요. 뭐 계속해서 뭐 디지털 휴먼이 나오고 메타버스 뉴스가 나오지만 뉴스라는 것도 매번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그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왔을 때 그 뉴스를 다 긁어 모아 갖고 이랬었다 저랬었다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장주였었던 선익 시스템도 지금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죠. 얘도 아직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애는 바닥 따지기를 잘하고 있는데 23,000원을 깨진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더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 매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선익 시스템도 그렇고 지금 코세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지금 이게 조정은 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장주로 올라왔었던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뭐 알체라가 이렇게 올라왔었던 건 왜 올라왔냐면 그 LG 계열사가 올라오니까 LG 관련해서 로봇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자. 그러니까 로보스타가 올라오고 로보티즈 올라오니까 로봇하고 인공지능이 움직이나 해서 알체라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체라 같은 경우는 뭐 지는 아니라고 해도 저는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씩 분할로 자이언트 스텝은 제가 볼 때 메타버스의 핵심은 물론 메타버스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VFX예요. 네. 그러면 예, 자이언트 스텝 뭐 위지윅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가격은 지금 부담 없습니다. 덱스터 이 세 개의 회사를 얘가 덱스터 신용이 줄었나? 얘도 신용 얘기가 8.6%잖아요. 얘는 아직 보지 마시고 탐욕입니다, 저건. 그리고 뭐 광링크와는 옵티시스 안 빠지잖아요. 기간 조정으로 가잖아요. 이게 메타버스의 힘인 겁니다. 기간 조정. 그리고 이제 뭐 그 홀로렌즈에 썼던 우리 원일이가 갖고 있는 이노뎁 얘가 사실 좀 많이 빠졌어요. 얘는 얘를 계속 사고 있다라고 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갖고 있는 거는 뭐 갖고 있어도 되는데 바닥 확인하고 올라와서 바닥을 확인하든 올라와서 안정적인 자리를 가져서 비싸게 사더라도 좀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얘는. 한컴 MDS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부담 없이 들어가 보셔도 돼요. 넥스트는 좀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 예, 얘는 한 5만 원까지 온다라고 하면 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겠다는 게 검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 따지기 잘하고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메타버스가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바닥 따지기 잘하고 뭐하고 있는 애들이 한번 뭔가 또 큰 뭐가 딱 떨어지면 바로 상한가라니까요. 급등 이런 애들은 다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지기를 하면서 매물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리면 빠져 이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올라가잖아요. 다 속 아프고 뒤집어지고 인트로메딕이 또 왜 흐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갖고 있다라고 하면 기자님 얘는 잘 털고 바꾸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걸 못 바꾸셨다고 해서 제가 써놨어요. 참 잘 됐다. 지금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아직도 못 팔았다. 그럼 기다려보세요. 얘는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싸이월드는 안 열려요. 내가 볼 땐. 싸이월드는 지금 안 열릴 것 같아요. 네, 싸이월드는 사이비 홀드가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오지연이 갖고 있었던 CMS에 그 유니티랑 했었던 얘 지금 거래 정지 중이에요. 왜요? 이게 그 회계 위반을 했다라고 하는데 회계 기준 위반 검찰 통보. 그 내가 바꾸라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다행히 바꿨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럴 때 차라리 옆으로 바꿔라. 다른 걸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네. 방송 뭐 다음에 나오니까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VFX에 대해서 꼭 여러분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할로 모아가세요. 더 많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는 관심 있게 이 자회사 상장 많이 할 수 있는데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 괜찮죠. 엔터 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엔터 산업에 대해서 말을 못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그 옛날에 그 적벽대전에 나오고 있었던 여배우 하나 막 세금 막 추징해 갖고 방송 못 나오게 해 갖고 도망가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연걸 유역비에 대해서도 지금 뭔가 제재를 해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엔터가 사실 뭐 중국이나 해외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저렇게 지금 계속 연예인을 때리고 있어요. 최근에 이연걸 유역비 뭐 또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조미 배우는 좀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보면은 연예인 퇴출 명단 나오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긴 맞지만 이걸 갖다가 괜히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 연예인한테까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엔터는 조금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왜냐면 지금 계속해서 표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지금 중국 흐름이 돈 많이 버는 쪽 많이 때리는 느낌 아니세요? 맞아요. 그게 공동부유 얘기 나오면서 공동부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네 돈 벌게 해줬으니까 이제 나눠 갖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육 게임 돈 많이 버는 거. 예,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공동부유.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조짐이 있는데 우리나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네이버도 지금 제가 지금 사실 관심은 있지만 아직 적극 매수를 안 하는 게 뭐냐면 이 미국에서는 중국에서는 공동부유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공동부유다라고 하면서 세금을 때릴 수 있는 게 뭐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이나 이런 거 이슈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타격이 괜히 네이버나 카카오 쪽으로 올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보다 좀 더 싸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또 기업 자르게. 네, 그래서 뭐 하이브 같은 경우나 네이버나 이런 거는 매수를 좀 더 기다려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에서 저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괜히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그쪽에 대한 매수는 세계적인 정세를 봤을 땐 조금 한번 좀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형 원전에 대해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소형 원전이 3개월을 조정을 받았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두산중공업 조정받아서 이제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나왔었던 게 소형 원전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올라온 거죠. 소형 원전의 대장은 당연히 두산중공업이죠. 얘가 지금 살짝 거래 터지면서 옆으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급등했었던 게 3개월 조정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정확히 3개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이런 3개월이 나오면 좋고요. 전기차도 아무리 좋지만 이런 3개월이 나오면 좋아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세게 갑니다. 네. 그리고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3개월 조정 받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소형 원전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그 소형 원전에 대한 그 자세한 소개는 영상 찾아보면 소형 원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놨습니다. 그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얘도 지금 전체적인 이게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매물이 쌓여서 거래를 한번 좀 터져주면서 가야 돼요. 근데 아마 일반적인 수소나 그린 뉴딜 같은 그런
큰 사이클을 차지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이 정치적인 이슈랑도 좀 엮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외에 뭐 보성 파워텍 전체적으로 지금 나쁘진 않은 흐름입니다. 이게 올라왔어요. 저항을 돌파를 했어요. 뭐 BHI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소형 원전에 대한 흐름은 제가 카페에 쓰겠습니다. 이거를 근데 사실 두산중공업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해 볼 만한 회사는 두산중공업이에요. 쟤는 풍력 터빈도 하고 수소 쪽하고도 연결이 있고 원전하고도 연결이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그리고 물하고도 얘네가 담수화 시설이나 이런 거 물이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반도체나 이런 것도 되게 물이 중요하고 예 사실 뭐 물에 대한 중요성을 사람들이 왜 못 갖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해외에서도 담수화가 얼마나 되게 중요합니까? 네. 담수화 시설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꼭 소형 원전이 아니더라도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그렇다라고 해서 수소 연료전지나 뭐 전기차만큼은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선 밀립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소형 원전 쪽이 3개월 조정을 잘 받았다. 그리고 매물을 돌파했고 박스권 흐름을 돌파했다. 그래서 좀 이게 저항을 돌파했다. 그리고 거래량 터졌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카페에 올렸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을 선도할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흐름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올리겠습니다.